단 하루도 같은 모습은 싫다. 변신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헤어 대혁명 퍼머. 밋밋하고 심심한 머리는 가라. 머리 위에 물결이 출렁인다. 그냥 여자애들은 머리에 변화 주는 걸 좋아하니까. 기분 전환이나 생각 변환, 어떤 좀 자신의 어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머리니까 머리를 한번 바꾸면 스타일이 확 바뀌잖아요. 퍼머는 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탄생됐다.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곧 유행을 반영했고 그 가운데는 언제나 퍼머가 있었다. 그렇다면 퍼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퍼머는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곱슬머리가 곧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퍼머 재료는 오직 진흙과 나뭇가지. 모발에 진흙을 발라 나뭇가지에 감아준 다음 햇빛에 이를 말리는 방법이었다. 낮 동안 나뭇가지를 말고 있으면 저녁 무렵에는 곱슬머리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진흙 속에 있는 알칼리 성분이 이제 목표피도 열어주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태양을 받아서요 햇빛에 나가서 앉아 있다 보면 그 열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을 갖고 오면서 그 웨이브가 형성됐었어요. 중세에도 곱슬머리는 높은 지위와 신분을 상징했고 심지어 남성들 사이에서 곱슬머리 가발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때 퍼머의 방법은 주로 뜨거운 인두였다. 퍼머가 대중화된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 여성이 직장에 나가 일하는 시대가 되었고 손질이 편한 헤어스타일을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36년 영국의 화학자 스피크먼에 의해 현대 퍼머의 시초인 콜드 퍼머가 개발되었다. 화상의 위험이 있는 퍼머 도구에서 벗어나 약품만으로 손쉽게 퍼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퍼머가 등장하는 현대. 수십 가지 퍼머 모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퍼머 로드. 로드의 종류는 크기별로 약 15가지. 재질과 모양에 따라서도 8가지가 넘는다. 수강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 만 다음에 로트로 교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요즘 2000년대 새로 나온 옥파마라고 하는데요. 옥의 물질을 갖다가 그 코팅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로트인데 발랄한 느낌을 주는 트위스트 퍼머.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디자인 퍼머. 화려한 웨이브의 나이아가라 퍼머까지 로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시대별 유행 퍼머도 달랐는데 20년대는 그레타 가르보, 40년대는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인기였으며 60년대는 마릴린 먼로, 80년대는 마돈나 스타일이 유행을 대표했다. 또한 2003년 현재 굵은 웨이브가 유행 전망이다. 최근 다양한 기구나 약품을 이용한 새로운 퍼머들이 많아졌다. 온도 센서를 통해 퍼머신 머릿결 손상을 줄여주는 바이오 디지털 퍼머. 순금 가루가 들어있어 모발의 중금속을 제거한다는 골든 텍스처 퍼머.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 짧은 머리도 퍼머가 가능한 호일 퍼머. 뿔처럼 생긴 막대를 사용해 아래의 다른 굵기의 웨이브를 만드는 퍼머 등이 그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퍼머를 많이 하는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는 전국 미용 실수 약 7만 개, 인구 대비 미용 실수 세계 1위 국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퍼머 배수는 1년에 4번, 평생 200회 퍼머를 하는 셈이다. 비용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은데 여성들은 평생 퍼머에 1000만 원가량을 쏟아붓고 있다. 퍼머 비용 아까워하는 이들, 눈길 잡아끄는 미용실이 있으니 퍼머 가격 단돈 7,000원. 미장원은 언제나 만원설에. 주요 고객층은 역시나 가계부 사정 빡빡한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퍼머 종류는 일명 아줌마 파마. 좀 기다린들 어떠랴. 싼 값에 퍼머하는 뿌듯한 마음. 왠지 돈 되고도 돈 벌어가는 느낌이다. 왔다 갔다 해도요 교통비는 빠지거든요. 반면 입 떡 벌어지는 비싼 퍼머도 있다. 일명 서태지 퍼머라고 불리는 레드 퍼머. 먼저 머리 각 부분을 호일로 말아 웨이브를 준다. 그 다음 원하는 길이의 인조머리를 준비해 머리카락 끝에 인조머리를 붙여 하나하나 따내려간다. 마지막으로 열로 머리카락 끝을 마무리한다. 이게 인조이기 때문에 같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따내린 머리 약 150가닥. 드레드 퍼머는 곱슬머리가 심해 관리가 힘든 흑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레드 퍼머의 특징은 끈없이도 자유자재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드레드 퍼머의 가격 약 50에서 60만 원, 일반 퍼머의 약 10배 가격이다. 인원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서 시간을 한 서너 명이 붙어서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헤어 대혁명 퍼머.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있는 한 퍼머 역시 계속 재탄생할 것이다. 네, 퍼머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네.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됐고 이게 다 그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왜 비 오는 날에 퍼머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미신인가요? 아니면 비 오는 날. 진짜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파마라는 게 단백질 변형을 일으키는 건데 파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은 높고 주변 습도는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습도가 높고 또 구름에 가려서 햇빛도 없으니까 네네. 파마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돈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마한다 그러면 맑은 날 네네. 낮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일 그 파마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은 다른 날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면 안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근데 파마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를 수도 글쎄요. 없고. 네, 파마를 하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아, 즐거워요. 즐거워요? 예, 그냥 쭉 그러고 다니세요. 예,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그 퍼머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역시 이 퍼머에 관한 그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나라에 퍼머가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36년. 이때는 단발에 퍼머를 하여 옆 가르마를 내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개성 없고 단조하던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 모양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퍼머. 우리나라의 최초로 퍼머를 전래한 사람은 바로 오엽주라는 인물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일제시대. 신문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오엽주. 그녀의 달라진 외모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쁘다. 어때? 이게 빠마라는 거야. 빠마? 그럼 전발? 전기로 머리를 지진다 하여 전발이라 불리운 퍼머.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온 그녀는 바로 미용실을 세워 여성들에게 퍼머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됐어요. 나오세요. 그 시절 퍼머를 하고 난 다음 선뜻 밖으로 나서는 여성은 강심장 중에 강심장이었다. 여성들에게 있어 퍼머는 경이로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아, 예쁘신데 이거 그만 빼세요. 봐봐요. 훨씬 예쁘잖아요. 또한 오엽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자주 목격해야 했다. 달링. 나 머리 어때? 이쁜데 이게 파마라는 거야? 저 인간이? 처와 첩의 숙명적인 만남. 젊은 지지배랑 아직 놀아나고 말이야, 당신. 야, 나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또 뭐 하는 기집애야?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여보 왜? 미용실 밖에 한판 싸움. 퍼머를 해주는 미용실이 이곳밖에 없어 부유층 여인네들이 한데 모이는 탓이었다. 장안의 멋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던 퍼머. 쌀 2가마니가 넘는 비싼 금액에도 손님은 끊이지 않았으며 신기한 마음에 미용실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많았다. 단순한 신문화이기 이전에 한국 여성의 의식 구조를 바꾼 퍼머의 도입. 이는 오엽주 스스로가 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문제! 퍼머를 최초로 도입한 오엽주. 그녀가 미용사가 되기 전 꿈꾸었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네, 원래 꿈꾸었던 직업은 무엇일까요? 문제 좀 특이합니다. 네. 저기 재현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일본으로 잠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기술을 배워왔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적어도 헤어 쪽의 일을 보시려면은 예술과 관계된 계통, 네. 성악 쪽으로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성악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으로 유학 갈 때는 성악을 하려고 일본에 갔었던 거다. 다가 그런데 신기술을 습득하고 예. 바로 이거구나 해갖고 오신 예, 거죠. 또 다른 분. 예. 저는 강성 씨. 영화 배우가 꿈이셨을 것 같아요. 영화 배우. 네, 그 일본 유학을 가서 그 일본 여성들의 어떤 개방적인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연예계에 어떤 발을 들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영화 배우를 꿈꾸다가 꿈꾸다가 네, 헤어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서 미용사가 됐다. 예. 저는 표현목 씨, 예. 그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을 아까 네. VTR에서 했는데 예. 거기에 좀 착안을 해서요. 그 식자재, 예. 그 식자재. 예. 식재료가 되는 거를 하던 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참깨나 들깨 같은 걸 지지고 볶다가 그 정도로는 성이 안 차서 차라리 다른 걸 좀 볶아보자, 네. 다른 걸 지져보자 해서 아마 그런 쪽에 문물을 도입해서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요리사. 요리사, 예. 요리사인데 네네. 진로를 바꿔서 바꿨다. 예. 우리 공성혜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의상 쪽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예, 왜 예. 그러냐면 이렇게 다리든지 그러니까 네네. 피든지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름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예. 이 파마를 그러니까 하는 중에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하지 다려서 않았을까. 피부 이런 건 그냥 세탁소에서 많이 하는데 의상.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디자인, 예, 의상 디자인. 디자인.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하나 선생님. 예. 저 당시에 여성이 유학 갈 생각까지 했다는 거는 네.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신여성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전문직,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지 않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엽주 씨의 꿈은 뭐였을까요? 정답 확인하시죠. 오엽주 여사님 사진이신데요. 오엽주 여사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용실을 개원하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영화 배우도 하시고 또 미용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1933년 3월 초순경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화신 미용실을 개원을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미용실을 개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파마가 알려지게 되었고 두발령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죠? 영화 배우. 영화 배우. 그렇다면 원래 직업이 영화 배우. 예. 아까 누가 강성 씨? 이야, 강성 전 씨에게 영화 배우를 꿈꾸다가 네네. 그런 쪽으로 됐을 것 같았는데 영화 배우셨네요. 오엽주 씨하고 잘 강성 아세요? 씨가 신기가 있어요. 예? 신기가 있어요, 저 사람. 네. 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제가 아주 그 귀중한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오엽주 씨가 이제 최초의 그 미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미용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그러니까 7월 29일에 이게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 밑에를 보시면요, 경성 미용원이라고 해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머리보다는요, 이 여드름이라든가 또 기미 주근깨, 뭐 비듬 뭐 이런 거를 이제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보다는 사실은 그 피부, 얼굴 이런 쪽에 좀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최초의 그 미용실을 한 분 하면 역시 오엽주 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